네, 전국의 명산이나 강에 얽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를 알아가는 명산대천 이야기 8번째 순서입니다. 현대인들은 매우 바쁩니다. 인터넷 시대에 맞게 살아가려면 바쁜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은 한민족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상식적인 문화 이야기는 틈틈이 공부해야 되겠죠?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10분 내로 매주 동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잠깐 시간 나실 때 올려드린 동영상을 보시면 우리 문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빠르고 쉽게 배우게 될 겁니다. 상식이 풍부한 한국인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천안에 위치한 국제내교육종합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일반인을 포함해서 공무원, 군인, 경찰, 기업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약 1천여 회 이상 우리의 문화, 철학을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한국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상식적인 우리 문화 이야기를 유튜브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 한라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명산대천 이야기에 한라산이 빠지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문화가 워낙 외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뿌리를 잃어버린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객관적인 사실 이외에 제 상상력을 조금 더 보태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상력이지만 아주 근거가 없는 상상력은 아닙니다. 네. 제주 한라산은 해발 1947m로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신혼여행지로도 많이 알려진 곳이죠. 이 제주도에 대해서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주도는 우리 한민족 전통문화의 보물창고입니다. 우리 민족 문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천지인 사상입니다. 천지인 사상은 하늘과 땅과 인간이 모두 하나라는, 하나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철학을 간단한 도표로 표현한 것이 보시는 바와 같이 삼태극입니다. 빨간 것은 하늘, 파랑은 땅, 노랑은 인간을 상징합니다. 태극기에,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의 이 태극은 이 삼태극에서 노란색, 즉 인을 생략한 것입니다. 제주도를 흔히 삼다도라고 합니다. 바람, 돌, 여자가 많은 섬. 이 바로 바람, 돌, 여자가 천지인,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데요. 바람은 천, 하늘. 바람은 하늘로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돌은 땅에 있으니까 지. 여자는 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제주도의 한자의 의미는 구할 제자, 고을 주자입니다. 고을 주는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나라를 구하는 섬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나라를 구하는, 나라의 중심을 잡아주는 철학이 살아있는 곳, 이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네. 그러면 한라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또 백록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전 시간에도 이렇게 설명드렸듯이 한자는 음차 문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글의 뜻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한자의 음을 차용하되 그 음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명산대천 4화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아리수, 아리수는 알, 우리 순수한 우리 알을 표현하기 위해서 알이라는 한자의 음을 차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이라는 한자 음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죠. 단 그 알, 우리나라의 순수한 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아리수라는 것을 차용했을 뿐입니다. 배달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밝은 땅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배달이라는 한자를 음차했을 뿐이지 그 배달이라는 한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밝은 땅, 밝은 인성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는 것을 상징해서 배달이라는 말을 이렇게 차용한 것입니다. 박혁것의 이름이 불구네라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불구네는 밝은 사람, 인성이 밝은, 신성이 밝은 사람, 그런 뜻으로 불구네의 한자를 음차한 거지
불구내의 저 불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불구내의 한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네? 여기서 우리 한라산의 한라산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한라산의 한자도 마찬가지로 음자인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아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이 나는 한자, 한나라 한자, 이 나자가 끌어당길 나자인가 그런데 아무 의미가 없죠. 즉, 이 한라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라, 한이 나오는 산, 한라하나. 즉, 음차문자로 해석한다면 한이 나오는 산. 여기서 한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민족을 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이란 모든 우주 만물의 근원을 말합니다. 근원이 나오는 산, 근원의 기운이 솟아나는 산, 생명이 나오는 곳, 한이 나오는 산,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라, 한이 나오는 산, 생명이 살아나오는 산. 그럼 백록담은 무엇일까요? 백록담은 한자 그대로 하면 신사슴이 놓이는 연못이라는 뜻입니다. 일설에는 백록담에서 신사슴이 잡혀서 백록담이라 그랬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언뜻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더 깊은 뜻은 신사슴은 우리의 설에 의하면 신선이 타고 다닌다는 아주 영물스러운 동물입니다. 또한 이 흰색은 바로 한민족, 백이민족을 상징합니다. 또한 빛, 광명을 상징하기도 하죠. 백록담, 한라산이나 백록담이나 모두 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빛, 광명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이 광명은 바로 우리 한민족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제주도의 상징은 돌하루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돌하루방이 굉장히 많죠. 예남선 전해져 내려오는 돌하루방은 47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대학교 연구 논문으로도 제가 밝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돌하루방은 할아버지입니다. 이 돌하루방은 단군 할아버지를 상징한다. 그 연구 논문에 그걸 결론 짓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돌하루방의 손이 아랫배에 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통 수행에서 손을 단전에 대고 수행하는 문화, 그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련 자세, 수행 자세죠. 그냥 보통으로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손이 단전에 가 있다는 것은 이 돌하루방이 수행하는 자세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돌하루방이 쓰고 있는 모자 형태는 고사나 사서에 남아있는 단군의 모자 형태와 똑같습니다. 이것은 곡갈모자와 비슷하죠. 이 곡갈모자의 형태는 하늘의 기운, 머리 정수리 얘기하죠. 정수리, 백희가 있습니다. 백희는 모든 기운이 모이는 곳, 하늘의 기운이 머리 정수리와 연결된다는 것을 그렇게 의미하기도 합니다. 중국 사서에는 서복, 또 서불이라고 하는데요. 이 서복이 진시황의 역사 기록에 보면 이 서복이 신선이 살고 있는 발해 안 삼신산에 서복을 시켜서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해오라 하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삼신산의 중에 하나가 한라산입니다. 한라산입니다. 이 서불이 진시황의 명을 받들어서 발해에 있는 삼신산으로 불로초를 구하러 왔다가 서쪽으로 돌아왔다는 곳이 제주도의 바로 한라산 서귀포입니다. 서귀포의 한자 그대로 해석은 서불이 서쪽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진시황이 서불에게 명령해서 불로초를 구해오라. 그래서 그렇게 명을 했는데 그 바로 서불이 도착한 곳이 한라산이라는 것이죠. 과연 서불은 불로초를 구해왔을까요? 구해오지 못했죠. 그래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서귀포는 서불이 서쪽으로 돌아간 이곳입니다. 서불이 서쪽으로 돌아간 곳입니다. 그래서 서귀포라고 하는 거죠. 이 서귀포에는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방문한 기념으로 서복공원이 친필 휘호로 이렇게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삼신산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고려 후기 문신 이일로가 지은 파한집에는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신선의 나라로 불려왔다라는 기록이 있으며
조선 후기 문신 홍반종은 우리나라에 신선이 사는 삼신산이 있다는 기록을 남겨놨고, 조선 중기의 지봉유설의 저자인 이수광은 우리나라에 삼신산이 있으며 그 삼신산에 복례산, 방장산, 영주산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는데, 복례산은 금강산, 방장산은 지리산, 영주산은 한라산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선에 대한 기록은 과연 가장 오래된 기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려의 고려시대 김부식이 지은 삼국사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평양은 선인 왕검이 살던 곳이다. 네, 선인 왕검. 왕검은 단군의 이름입니다. 단군 왕검은 선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인의 선자는 신선선자와 같습니다. 자, 중국에서 비롯되었다는 신선사상은 춘추 전국시대 말기인 BC 7세기, 8세기경에 생겼다는 것이 일반 상식입니다. 그런데요, 삼국사기에는 단군 왕검이 선인이다. 신선선자, 선이라고 했으므로 춘추 전국시대,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로부터 1500년 전에 이미 우리나라에 신선사상이 생겼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신선이란 비현실적이고 신화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심신수양을 통해서 자연과 하나 되는 삶을 살고자 했던 우리나라의 높은 수련문화, 수행문화가 중국으로 넘어가서 전해져서 신선사상이라는 신비하고 다소 비현실적인 문화로 왜곡되어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단군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이 수행문화를 선도문화라고 하는데요. 조선시대 조효적이 지은 청학집에는 선도의 대가들에 대한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청학집의 내용에 다소 문제가 있긴 하지만, 좀 비현실적인 그런 내용이 있긴 하지만, 환인, 환웅, 단군, 신라의 최치원, 화랑도의 영랑, 호공 등의 이런 선도의 대가들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1980년대 들어서 중국의 요소지방에서 불교가 탄생하기 최소한 2, 3천 년 전에 이미 수행문화가 있었다는 그런 유적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 것을 밝혀주는 반가부자 형태 보시는 바와 같이 수행 형태의 남신상, 여신상이 발견돼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같이 이 남신상, 여신상은 손이 단전에가 있고 반가제부자를 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나 청학집에 기록된 선대문화의 역사 기록을 뒷받침해주는 이런 유물들이죠. 유적들이죠. 이 남신상, 여신상은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일반적으로 앉아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수행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 요소지방에 있는 이런 유물 유적은 중국은 이 문화를 바로 동이족의 북방문화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동이족은 다름 아닌 우리 민족을 비롯한 고구려족, 부여족 등을 의미합니다. 통일신라시대 명유학자인 수은 최치원 선생은 삼국사기 난낭비 서문에 이렇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 기록을.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현무한 가르침이 있는데 유교, 불교, 도교의 모든 가르침을 포함하는 위대한 철학이 내려오고 있었다. 이 가르침은 선사, 이 선자가 흰선서자입니다. 선사, 선도문화, 선도의 역사를 기록해내는 역사서라는 뜻입니다. 선사, 즉 선도사상의 기록에 자세하게 남아있다는 말을 남겨놓았습니다. 진시황이 알고 있었던 동방의 불로초란, 인삼이나 영지버섯이나 등이 아니라 한민족 고유의 수련, 수행문화, 즉 선도문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선도의 선자는 사람인과 몇 산자가 합성된 것입니다. 산은 자연을 상징합니다. 이 수련을 통해서 자연과 하나 되고 하늘과 하나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또 건강해지기 때문에 수명이 길어지고 신선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이 중국이 이러한 철학이 중국에 전해져서 왜곡되어서 불로초라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 인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선도수영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지극한 건강을 경험해 보시면 어떻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